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도 추워지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죠. 여러분들 건강은 다 괜찮으신지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번 주는 드디어 미술사 특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는 14주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3차 시로 나누어서 1차 시와 2차 시에서는 필리핀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4주차의 그 세 번째 시간은 동티모르와 브루나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필리핀의 세계유산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필리핀의 이제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주차의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자연유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대륙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베트남부터 시작을 해서 대륙부의 미얀마,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제 오늘 남은 나라가 이제 필리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유산을 이제 가지고 있기는 한데 세계 기록유산이 이제 하나 있어요. 이제 티모르, 이 말레이시아의 이쪽에 있는 티모르 섬에 이제 하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동티모르죠. 동티모르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나이가 있는데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이나 세계기록유산이나 이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만 세계유산이 없다고 빼기는 좀 그래서 잠깐 나라 개황 정도만 소개를 3차 시에 오늘 14주차 3차 시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차 시와 2차 시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약 7,000개 정도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섬들이, 정말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이 섬들이 몇 개의 섬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저도 아는 섬이 별로 없어요. 이 섬들이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식민지 시대, 스페인 식민지 시대 때 하나의 국가 내지는 스페인의 식민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리적 현황과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역사라고 해도 사실 필리핀이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스페인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섬들에 대한 역사는 사실 알려진 바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 이 브루나이와 필리핀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동티모르까지는 세 나라가 아직 다 고고학적 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편이라서요. 발굴 조사가 필리핀의 루손섬 일대에서는 좀 많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고고학적 조사를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시면 필리핀의 섬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에 좀 좋은 지도가 이 지도인 것 같아서 일단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단 필리핀의 제일 중요한 섬은 루손섬이라고 하는 이 북쪽에 있는 섬이에요. 이 루손섬 있는데 수도 마닐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 중에 하나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민다나오하고 그 다음에 이 루손섬이 좀 큰 편이고요. 민다나오. 좀 큰 편이고 크기도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건 세부라는 섬이 있죠. 세부는 여기 보이는 요 길다랗게 생긴 작은 섬이 세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간다고 알려진 데가 이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팔라완 섬은 이제 푸에르토 프린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데에 이제 세계 자연유산이 두 군데 있어서 팔라완의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막 새로운 관광지로 막 뜨던 곳 중에 하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이 세부와 팔라완이라고 하는 데가 관광으로 좀 많이 가는 데고요. 민다나오라는 섬이 이제 크고 그다음에 정치 행정의 중심지는 이 루손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유적들이나 이런 것들 다 이 루손섬이 이제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필리핀의 국기이고요. 식민지 시대가 1565년에 스페인의 식민지를 시작을 해서요. 약 한 300년 정도 스페인 식민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898년에 미국의 식민지를 지냅니다. 그런데 1941년에 이제 그 일본이 점령을 해서 3년 동안 있다가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시 그 재지배를 잠깐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독립국가 1946년부터 독립국가 시작이 돼서 이제 현재에 이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마르코스라고 한 사람이 장기 독재를 하면서 이 마르코스와 아키노라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을 한 시기까지 와서 이제 현대사 중심으로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스페인 식민지 시기가 300년 정도 이루어지면서 이때 이제 필리핀의 대다수의 섬에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온 그 가톨릭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아주 일찍 전해져서 16세기부터 가톨릭이 이 원주민들한테 거의 다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인 식민지를 지내면서 현지 원주민들하고 스페인 혹은 여기 이제 중국 명나라 때부터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중국 화교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화교들하고 원주민들이 이제 또 섞여서 이제 혼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페인의 경우에는 섬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7천여 개 섬이 있다 그랬는데 한 섬 안에서도 여기 민다나오라든지 루손 같은 경우에는 이 북부 지역하고 남쪽 지역하고 사실 언어도 다르고 민족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언어는 타갈로그어라고 하는 언어를 그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형도를 이제 보시는데요. 지형은 이제 그 지형적 특징은 이쪽 북쪽 위가 좀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루손섬 위에 이제 높은 산이 여기 북쪽에 루손섬의 북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손섬 남쪽 여기 이제 평야 지역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마닐라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다나오 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섬 자체가 이렇게 높은 산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이쪽에도 산이 좀 있고 그런데 섬이 상당히 크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이 민다나오 일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졸로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섬들이 술루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술루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팔라완하고 그 다음에 이 술루 제도 사이에 역시 이제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술루 제도라고 하는 데가 말레이시아 쪽이랑 말레이시아라고는 되지만 실제로 보르네오 섬의 북부 지역에 사바라고 하는 지역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요 이쪽 지역이 이제 술루라고 하는 그 나중에 그 이슬람 술탄 왕국이 들어가는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마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사마르라는 섬이 있다가 보면 마젤란이 이제 항해를 해서 필리핀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마르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르라고 하는 데가 좀 많이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19번이라고 하는 데가 세부예요. 팔라완은 이렇게 길게 별도로 있죠. 그래서 각각 사실은 상당히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크게 나누면은 이제 루손이라고 읽는데 루손 섬 같은 경우에는 중부, 북부, 남부 해가지고 이제 이 위쪽 지역을 일로코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부 루손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캐피털 리전이라고 하는 데가 마닐라 있는 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섬별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비사야라고 이제 나오는 데가 이쪽 지역들이 이제 비사야라고 이제 웨스턴 비사야, 센트럴 비사야 해서 이쪽이 이제 비사야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다나오 지역은 이제 남부 지역이 되는데 북부의 루손하고 중부의 이 비사야라고 하는 이 섬들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다나오 쪽하고는 말도 다르고 종교도 심지어는 많이 달라요. 특히 민다나오 남부 지역은 이슬람이 일찍 들어오면서 이 말레이 쪽에서 들어온 이슬람 술탄들, 이슬람 문화 영향이 이쪽 지역에 많이 있어서 이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다 이 남쪽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시고 있는 지도가 민족 그 종족 분포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타갈로그 언어 쓰는 지역이 일단 중심부, 마닐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요. 타갈로그 사용은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인구의 40%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타갈로그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영어하고 타갈로그어를 이제 같이 쓰고요. 스페인 문화를 오래 살면서 또 이제 스페인어 단어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는 게 특징이긴 한데요. 지역마다 언어가 다, 섬마다 보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 문화기에 이 모든 섬들이 전부 다 이게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인식이 되는데,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당시 스페인 그 점령기에 그 스페인의 왕족이었던,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필리페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섬들이 원래는 다 각각의 그 전통들이 있었던, 각각의 말과 종족과 문화가 다 다른 섬들인데 하나의 필리핀으로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필리핀은 못 가봤기 때문에 오늘 하는 세 나라는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다 못 가본 나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한국에서는 일단 필리핀 상당히 많이 가는 편이죠. 근데 혼자 돌아다니기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총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총기 사고 많이 나서 그 부분 조심하실 부분이 있고요. 이제 선교 사업이나 봉사 활동하러 이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한국에서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타갈로그어라고 하는 언어를 이제 별도로 이제 쓰고 있다를 기억을 해주세요. 필리핀도 말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공용어가 따로 있어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프리콜로니얼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이게 그 국가들의 이제 분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15세기에 있었던 술루 왕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좀 많이 유명합니다. 술타나이트 술루. 그래서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여기가 사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말레이시아 사바주인데, 이 말레이시아 사바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술루 제도를, 그 다음에 이제 팔라완 일대를 갖다 이 술타나이트 술루라고 하는 술루 왕국에서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직도 이 그 술루 왕국의 술탄이 그 후계자가 자기가 이제 그 술탄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필리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바도 내놔라, 이제 우리는 술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그 해양 제국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이슬람 왕국 술탄, 술루 술탄이, 술루 왕국이 이제 따로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다나오 지역에도 역시 술타나이트, 어, 마긴다나오 해가지고 여기도 술탄, 이제 여기 남부 지역에 이제 또 따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킹덤 오브 톤도라고 하는 데가 있었다는데, 여기가 이제 루손섬이라고 부르는데, 루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여송이라고 한자로 써요. 그래서 루송, 중국어에서 이제 왔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루손을 갖다 중국에서 루손이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에 이 명나라 때 정도부터 중국의 복건성 사람들이 이 일대에 많이 와서요. 요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일찍 이제 왔습니다. 이 필리핀은 지금도 그 행정구역의 가장 작은 단위를 바랑게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바랑게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그 마을이나 그 집단 단위였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랑게는 그 한 마을의 사람 또는 한 배를 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배하고 그 한 배에 타는 사람들의 가구 수가 그 한 바랑게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마을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구 수도 그 배에 이제 같이 타는 사람들, 뭐 이런 개념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바랑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다투라고 불렀고요. 이 다투들의 그림이 이제 필리핀, 아니 스페인 시기에 이제 나오는 그림들에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섬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이제 타갈로그 지역의 다투의 형태를 이제 그린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여하튼 그 스페인 아니 필리핀 안에서도 중부 지역이라든지 그 루손섬 지역이라든지 민다나오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술루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문화가 다 다르고요. 심지어는 언어도 물론 다 달라요. 언어도 굉장히 달라서 언어도 사용하는 언어가 뭐 엄청 많아요. 지금까지 다 조사가 돼 있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섬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고대사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는 별로 없어요. 예, 몇 가지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이제 건너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일찍부터 거주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루손섬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 쪽에서 내려오는 그 초기 그 석기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신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 같은 것도 루손섬에서는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 루손섬에서 이제 고고학적 조사 좀 많이 이루어진 데 비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별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뭐 할 생각도 별로 없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1200년에서 1450년경에 이제 이 술탄 국가들, 특히 이슬람 술탄 국가들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이슬람 술탄 국가들 이제 큰 중요한 지난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와 같이 봤던 이 몰라카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술타나이트 브루나이가 이 보르네오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타나이트 술루라고 하는 데가 요쪽 술루 제도하고 그 다음에 사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말로는 팔라완까지가 자기네 범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식적인 지도에서는 이렇게 팔라완은 또 별개의 나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술루라고 하는 데랑 브루나이 지금도 왕국으로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몰라카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자파잇 왕국이 이쪽에 있었던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13세기부터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해양 항로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단 발달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닐라로 끝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대만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복건성, 중국의 복건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동성 있는 데로 이제 연결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닐라에서 루손 섬의 북쪽에서 섬들을 따라 올라가면 금방 대만으로 닿고요. 대만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 어디로 가겠냐 하면 그 큐슈 쪽으로 이제 일본의 큐슈 남부 지역으로 이제 붙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루트의 고대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섬들에서 이렇게 브루나이 지나가지고 팔라완이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술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루트들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요 시기가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그 해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요. 공식적인 그 조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해서 연안으로 따라서 이제 광동성으로 들어가는 루트들을 그 아랍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 필리핀이 역사상에서 물론 이제 그 중국의 명나라나 뭐 이런 데에도 필리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 일찍부터 나옵니다. 송나라 정도부터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필리핀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은 1519년에 시작이 된 마젤란의 세계 항해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마젤란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스페인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남아메리카를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도착한 첫 번째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사마르라고 하는 필리핀의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르에 도착을 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현지 원주민들한테 이제 선교를 하고 지내다가요. 이 막탄이라고 하는 섬이 세부를 지나서 여기 막탄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이제 상륙하려다가 이 막탄의 그 원주민들한테 마젤란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은 이 막탄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마젤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막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시 이제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마젤란의 그 함대는 그 스페인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스페인 왕이 이제 여기다가 그 신대륙하고 이쪽을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1571년에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 시대가 필리핀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21년에 이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가 되는 것은 157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위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젤란이죠. 이 마젤란은 1480년에 태어나 1521년에 필리핀의 막탄섬에서 이제 죽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후대에 그려지긴 했는데 마젤란과 막탄섬의 원주민들이 그 싸워서 그 죽는 그 장면을 그 표현한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는 요 배가 이제 그 마젤란이 그 처음에 출발할 때 5척의 배를 타고 270명의 선원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무사히 항해를 마쳤던 그 가장 중요한 배였던 빅토리아호의 그 이제 그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배를 타고 이제 세계 일주를 이 15세기, 16세기가 되는 거죠. 1521년이니까. 그래서 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페인의 유명한 항해가인데 필리핀에서 이제 죽었고, 이 필리핀은 결국 필리핀의 아까 사마르 섬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막탄 섬까지 이제 여행을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시는 세부라고 하는 그 관광지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마젤란이 가져왔다고 하는 그 뭐 십자가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아니라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가톨릭이 되죠. 이제 가톨릭의 선교가 이제 이 시기부터 1521년부터 필리핀 지역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식민지로 삼으면서 가톨릭을 계속 전파를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식민지 시기의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스페인어로 기록이 돼 있는 데다가 종교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이 누가 왔었고 뭐 누가 선교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우리 특별하게 이렇게 그 기록이 된 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중국 기록이라든지 동남아 쪽 기록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 스페인 식민지 시기에도 여러 번의 이제 종교적 학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타민족과의 문제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쟁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지 식민지 시기에는 이제 네덜란드하고 이제 그 영국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또 계속 그 투쟁 같은 것들이 전쟁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명대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이 보홀이 아니라 이 위쪽 지역 마닐라와 그다음에 일로코스 일대에 이제 와서 화교 또는 화인이라고 부르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건너와서 이주민이 많았는데 주로 복건성에서 많이 건너왔고요. 이 복건성에서 건너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을 중개하던 그 중개무역 상인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지인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와서 여기서도 이제 남자들이 건너와서 살고 현지의 원주민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혼혈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 복건성에서 오는 이주민들을 이제 원래는 샹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많이 불렀는데요. 이제 스페인 정부가 들어오면은 그 중국 사람들은 다 치노라고 불러요. 치노,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페인이 들어와서 이제 도시를 짓게 되면 도시에 이제 그 관리들이 저기 하는 관리들의 이제 공간들, 그 뭐 지금으로 좀 시청이라든지 뭐 이런 총독부 건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구역들을 이제 그 스페인식의 마을을 만들게 되면은요, 그 외곽 지역에 보통 화교들은 다른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17세기에 4번의 아주 커다란 중국인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번의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이제 중국 쪽이라든지 스페인 쪽 기록에 좀 남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이 됐고요. 스페인 식민지 정부에서는 계속 원주민인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노라고 부르는
부르는 중국인하고요. 그다음에 메스티조라고 부르는 혼혈들. 이 혼혈은 처음에는 그 인디오하고 스페인 사람들 간의 혼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인하고 인디오의 혼혈도 메스티조가 돼요. 그래서 이 인디오하고 메스티조하고 치노를 구별을 해가지고 그 항상 그 세금을 결정을 할 때도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 세금을 내게 하고요. 거주 구역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금 가장 많이 내야 되는 거는 치노고요. 그 다음에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인디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페인 식민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총독은 남아메리카 남미 총독하고 같이 겸직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스페인 식민지기는 했지만 총독 자체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기보다는 이 남아메리카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주로 이제 그 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톨릭 신부들 또는 이제 수사들이 이제 많이 와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스티조라고 하는 혼혈이 아주 일찍부터 이제 많이 발달하고요. 19세기 정도 되면 이 혼혈들에 대한 그 혼혈인들이 사실은 더 많아져요. 혼혈인들이 더 많아져서 이 치노 같은 경우에도 순수한 치노보다는 이 메스티조가 그 더 많아지고 이 중국계 혼혈인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운동 같은 것들도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16세기 정도에 이제 그 스페인 쪽 기록에 남아있는 그 그림들을 보시는데요. 이 메스티조 여자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서양인의 메스티조 여성과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국인들을 표현한 건데 중국인들도 지역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서양화된 양식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국 양식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부나 그 다음에 상업을 하는 사람 다른 옷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인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식이 다르거나 또는 하급민들 중에서는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한 그 남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록으로 남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그 다음에 스페인 쪽이 그 스페인 쪽에서 남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사파가 들어간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문화에 대해서도 요즘 최근 연구가 많이 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자세히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19세기 정도가 되면 상인 계층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킨 그 상류층의 메스티조 문화들이 이제 크게 발달을 하고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점차 이 메스티조 문화의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 메스티조 문화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스페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기독교로 일단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스페인이나 남미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여성이 입은 특히 여기 이렇게 폭이 넓으면서 어깨에 이렇게 벌어지는 숄 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메스티조 여성들의 그 상류층 복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복식이 이제 아주 19세기 정도에 이렇게 중요한 그 상류층 복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있고요. 메스티조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메스티조가 일단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식민지 상류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민다나오 섬의 그 모로족들의 이제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 모로족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이슬람을 한 14세기, 15세기부터 받아들여서 이슬람화가 많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지금도 이슬람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가톨릭과의 그 알력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분쟁,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계속 이제 독립투쟁 같은 거, 무력 독립운동,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라지 그 북쪽 지역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고요. 이 루선섬 일대는 일단 식민지화가 17세기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 루선섬을 지역해서 비자야라고 했던 그 중부 지역의 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가톨릭화가 진행이 돼서요. 사실 최근까지 가톨릭은 뭐 90%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로족들은 아닌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신 거는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민다나오의 왕이었던 다토피앙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인데 그 사람의 자제들하고 그 미국 관료들이 이제 같이 찍은 사진, 20세기 초반의 사진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술탄이죠. 일종의 술탄. 그래서 이 이슬람 술탄들이 인제 계속 인제 이어지면서 지금도 사실 남쪽 지역에는 술탄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다나오 섬 중심으로 해서요. 이쪽 지역은 계속 이슬람을 좀 아직도 많이 믿고 있고요. 이 2015년의 센서스 지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종교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거 보지만 대다수 지역이 카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예, 카톨릭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술루 제도를 비롯해서 민다나오 남부 지역 요 일대만 이슬람을 이제 믿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옅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는 퍼센테이지가 93%가 카톨릭을 믿는다고 나오는데요. 2018년에 나온 거 보니까 10%가 줄어가지고 가톨릭 83%로 줄었고요. 개신교가 그 대신 9%로 늘어났어요. 이슬람교는 계속 한 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들을 보면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현재 3군데가 지정이 되는 6곳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중에서 이제 그 바로크 시대의 바로크 시대 교회군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산타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파워아이 교회, 그 다음에 미야가오 교회, 그 다음에 산 어거스틴 교회가 하나로 그 등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비간이 하나, 그 비간 역사 도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프가오족들의 그 계단식 논이 또 하나 해서 요 세 개가 다 북부 지역에 지금 그 문화유산이 분포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남쪽에 특히 팔라완 일대에서 이제 그 푸에르토 프린체사 그 지하강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나오면 그 산호초가 있는 투바타 암초군이 있는데 요 두 군데가 팔라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다나오 섬에 있는 그 산이 하나 최근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유산들은 남쪽이 지정을 하고 있어서 역시 등재하는 것들은 그 국가의 정책에 마닐라 중심의 이제 국가 주도 정책에 이제 맞는 곳들이 먼저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필리핀은 세계 기록유산도 지금 현재 4개나 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필리핀의 고문자가 1999년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혁명방송이라고 하는 그 1986년에 그 필리핀 민중혁명 방송을 녹음한 기록들이 2003년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호세 마세다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에 이 사람의 컬렉션이 2007년에 등재됐는데 이 호세 마세다라는 사람은 그 동남아의 전통 음악을 연구했던 필리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그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 여러 섬과 지역들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이 근처에 필리핀 일대와 인도네시아 일대 그 도서 지역에 남아있는 그 전통 음악을 갖다가 실제로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해서 그 영상 기록이 상당히 녹음과 영상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전통 음악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세 마세다의 그 영상 기록물들과 이제 여러 가지 녹취 이런 것들 해놓은 기록물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유산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등재된 게 이제 여기 보면 2011년에 마누엘 케손 대통령, 2대 대통령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관련된 문헌이 현재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잘 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이 필리핀 고문자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누누, 부이드, 그 다음에 탁바누아, 그 다음에 팔라완 해서 4가지 종류의 고문자를 갖다가 등재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필리핀에서는 지금은 다 알파벳을 씁니다. 뭐 타갈로그 뭐건 다 그 영어에 사용하는 알파벳을 스페인 시대부터 썼기 때문에 지금 다 그 서양 알파벳을 쓰는 데 비해서 원래 이제 서양인들이 오기 전에 그
스페인 사람들이 건너오기 전이죠. 스페인 사람 건너오기 전부터 쓰던 고대 문자가 있어요. 고대 문자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통칭이라보다 이제 가장 오래된 문자나 좀 보편적인 게 이 바이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바인이라고 하는 문자가 이제 일단 타갈로그어를 기반으로 해서 쓴 바이바인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도 타갈로그어 쓸 때는 물론 지금 타갈로그어를 알파벳으로 표기하지만 가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제 이름이 주경미다 하면 주자에 대한 한자 이름이 있는 것처럼 바이바인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바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전통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루손섬이 여기 있죠. 루손섬에서도 지금 보면 바이바인뿐만 아니라 뭐 쿠르디타라든지 쿠리탄이라든지 이런 문자들을 이제 이 루손에서 이제 썼는데요. 여기 보는 여기 이제 하니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하누누예요. 아까 필리핀 고문자 하누누라고 하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부히드라고 하는 게 아까 부이드라고 쓴 건데 부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H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개는 다 이 민도로 섬. 요 섬이 민도로 섬인데 이 민도로 섬에서 그 썼던 문자가 하누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이드예요. 그래서 요 두 지역에서 쓰는 문자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타그바누아라고 돼 있죠. 타그바누아가 팔라완 지역의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서는 이제 또 뭘 쓰냐면은 팔라완 문자를 이제 쓰는데요. 이 네 가지 문자를 이제 전통 그 고문자다 해가지고서는 그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여기 이제 여기 어디야? 술루지도하고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서는 아랍어 계통의 문자를 받아서 키린이라고 하는 문자를 썼고요. 요 남쪽 지역에서도 역시 그 자위라고 해서 역시 아랍어 계통의 문자를 받아들여서 씁니다. 문자가 아랍어 문자를 받아들여서 좀 변형이 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이제 바이바인이라고 하는 문자들은 지금 변형이 지역마다 뭐 바드릿이라든지 바사한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로 이제 또 나누어지면서 그 지역마다 변형을 보여주는데 비슷하게 생겨면서 변형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바이바인 제일 오랫동안 썼던 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바인 문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쓸 때는 이렇게 나무통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록유산의 원본으로 등재된 것들은 이렇게 생긴 그 문자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뭐 시나 뭐 이런 거를 적어 놓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요. 이 문자들 중에서 여기 보면 부이다하고 하누누는 같은 그 민도로 섬에서 쓴다 그랬잖아요.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V자 비슷하게 써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걷는데 요건 좀 더 한우누는 좀 더 이렇게 각이 많이 지고요. 그 다음에 V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쓰면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V드하고 한우누라고 하는 건 말도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하면서 약간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바이바인이 이제 팔라완 문자하고 이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탁바누아 문자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저기 다 문자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뿐이지 내용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현재 기록유산으로 돼 있고 이게 13세기 이전부터 썼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13세기 이전부터 써서 이 필리핀의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던 16세기 정도까지도 또는 스페인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도 이 문자가 지역에서는 계속 썼는데 결국 이제 스페인어를 통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통용이 되면서 이 문자들은 잘 쓰지 않고요. 거의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어나 그다음에 영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단어가 바뀌는 게 많아서 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파벳을 가지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갈로그어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 바이바인 같은 문자들을 이제 써서 표현을 했었다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그 세계 기록유산하고 관련된 두 명의 인물이 나왔었죠. 하나는 대통령을 했었던 마누엘 캐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세 마세다
라고 이제 음악을 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세 마세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케손 대통령인데요. 이 케손 대통령이 이제 타갈로그어를 이제 그 필리핀의 국어로 공용어로 써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 만들기 할 때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필리핀에서 알아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다음에 제가 소개할 호세 리살입니다.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 1861년에 이제 필리핀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 치아에서 공부를 하다가 스페인에 가서 결국 그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스페인으로 1882년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드리드에서 이 책, 놀림이 탕헤레 놀림이 탕헤레 스페인어로 된 소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최근에 김동엽 선생이 번역을 해서 나를 만지지 마라 해서 1권, 2권으로 이제 내는데 이 놀림이 탕헤레라고 하는 거는 성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성서의 예수의 생애에서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 그거에 빗대서 이제 그 스페인이 필리핀에서 자행하고 있는 그 식민지인들에 대한 차별을 이제 적나라하게 묘사한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스페인하고 유럽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유럽에서 이제 그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되는데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되려고 유학을 갔던 이 호세 리살은 마드리드에서 결국 이 불온서적을 쓴 작가로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쫓겨나서 마드리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대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의사가 되지 못하고 그냥 필리핀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되돌아오고 난 다음에 필리핀의 이제 그 해방을 위해서 이제 식민지를 벗어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리핀 민족동맹 결성하고 그 식민 통치를 계속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으로 많이 아주 높게 평가가 되는 사람인데 아쉽게도 그 1892년에 이제 그 체포가 돼서요. 유배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1896년에 그 필리핀 혁명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이 되면서 공개 총살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오히려 필리핀인들은 더 독립투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필리핀 안에서 호세 리살은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가장 유명한 이 놀림이 탕헤레라고 하는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하는 소설이 지금 현재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필리핀 독립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현대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이제 그 소설책이긴 하지만 그 스페인 식민지 치하에 이제 그 필리핀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준 중요한 책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좀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2권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의 이제 세계 무형유산인데요. 세계 무형유산은 그 4개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이 중에서 이제 줄달기는 2015년에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베트남이 공동 등재한 거라서 오늘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다랑겐, 그 다음에 이제 후두두, 그 다음에 이제 부클로그 3개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뭐 설명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다랑겐이라고 하는 거는 민다나오 섬에서 이제 민다나오 섬에 있는 커다란 호수인 나라오 호수의 근처에서 사는 마라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족이에요. 마라나오 족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서사시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서사시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유명한 그
영웅의 얘기도 있고 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영웅이 여행을 떠나는 얘기 같은 경우에도 여행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물론 나온 게 없고요. 영어로 이제 번역이 나온 게 있다 그러긴 하는데 저도 구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부의 내용들이 이제 그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사시는 암송을 하는 거라서 마라나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수를 합니다. 전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연극이나 발레나 뭐 이런 거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인제 마라나오 사람들 그 연극 공연하는 마라나오 사람들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인제 그 마라나오의 전통 복장을 입은 어린이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민다나오 지역이기 때문에 민다나오가 아까 남부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인제 무슬림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 이 무슬림 복장을 인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다랑겐이라고 하는 거는 책으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애들한테 만화로도 나오고 게임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보는 것처럼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에서 가족이라기보다 이렇게 한 마을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이 다랑겐을 이렇게 계속 암송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교육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찾아봤더니 다랑겐은 일부 내용들 같은 경우에 뭐 연애 얘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행하고 연애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인제 발레 같은 걸로 인제 재구성돼서 그 공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랑겐 그 민다나오 섬의 마라나오 사람들이 인제 그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식민지 이전부터 인제 전해져 내려오던 자기네들의 역사, 자기네 마라나오 사람들의 역사와 관련된 그 서사시가 다랑겐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무형유산으로 2008년에 인제 등재가 됐고요. 음. 2008년에 역시 인제 또 등재가 된 게 이프가오라고 하는 루손 섬의 중부 지역에 사는 이프가오 지역의 이프가오 사람들이 이 후드후드 노래를 갖다가 인제 그 2008년에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이거는 이프가오 사람들이 인제 그 쌀농사를 짓고 살거든요. 이 쌀농사 지을 때 그 벼농사를 짓죠. 벼농사를 지을 때 인제 그 모내기를 하거나 지금 보는 건 이제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나 뭐 이럴 때 인제 노래를 부르면서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추수하거나 이럴 때 그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후두후두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프가오족 사람들이 부르는 그 농사철에 짓는 노래가 인제 후두후두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프가오족이 사는 곳이 바로 그 세계 그 세계 그 문화유산 중에서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필리핀 코르디에라 산맥의 계단식 논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2000 그 아니다 1995년에 등재가 됐는데 이 계단식 논이 이프가오 지역 사람들이 사는 데 있는 거고요. 요게 인제 그 산을 깎아 가지고 계단식으로 나오는 이 논 자체가 인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거기에서 인제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현재 무형유산으로 같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역은 쪼끔 차이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프가오 지역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단식 논으로 등재된 지역은 한 5군데인가가 인제 등재가 돼 있고요. 후두우드 노래는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무형유산의 마지막 필리핀의 세계 무형유산의 마지막은 이제 부클로그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부클로그는 역시 민다나오 섬이에요. 민다나오 섬의 이제 최남부에 사는 수바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년 여는 추수감사절 의례의 전체가 인제 부클로그로 인제 등재가 되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그냥 무형유산이 아니라 긴급 보호 목록으로 등재가 된 상태예요. 여기 인제 이 의뢰가 자꾸 인제 끊기고 있어서 긴급 보호 목록으로 인제 등재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 다 수마논족인데요. 모여 가지고 인제 추수감사절 의뢰에서 인제 여러 가지 행렬도 하고 춤도 추고 공연도 같이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인제 이러는 것들을 하는데 그런 의뢰들 전체가 지금 부클로그라고 부르고요. 그 의뢰가 지금 현재 보호 목록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필리핀의 인제 무형유산 그 4종, 그다음에 인제 기록유산 4종, 그다음에 인제 그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제2 차 시에서는요. 필리핀의 세계유산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